2025년 7월 인천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쐈습니다. 한 발이 아닙니다. 무려 5발이나 쏘았습니다. 결혼식장도 아니고 강도 현장도 아닌 그냥 평범한 집 안에서 말이죠. 아침까지만 해도 같은 집에서 지내던 부자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총성 5발과 함께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천 총격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5년 7월 어느 날 밤 9시 30경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김모 씨 35세, 가해자는 그의 친아버지 김모 씨 65세였습니다. 아버지는 엽총을 사용해 아들에게 5발을 발사했고 아들은 즉사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인 아버지는 이미 자수를 위해 경찰서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며 담담하게 자백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엽총 1정과 탄피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엽총은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평소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총소리를 처음에는 폭죽 소리인 줄 알았다며 이런 조용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부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오후 7시경부터 집안에서 고성이 들렸다는 이웃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뭔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에도 가끔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옆집 주민이 말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경 아버지는 평소 보관하던 엽총을 꺼냈습니다. 이 총은 농협에 정식 등록된 유해조수 퇴치용 엽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근처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까마귀나 멧돼지를 쫓는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오후 9시경 거실에서 마지막 대화가 오갔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평소보다 더 격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5발 모두 아들의 가슴과 복부에 명중했습니다. 근거리에서 발사된 총탄은 치명상을 입혔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총격 직후 아버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내가 죽였다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엽총을 그대로 둔 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이 부자 관계 뒤에는 오랜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김모 씨는 35세의 미혼 남성으로 몇 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65세로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작은 농사와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대부분 아버지가 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부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버지가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큰 소리로 싸우는 것도 들렸고요. 아들분이 술을 자주 드시는 편이었는데 술 마시고 와서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최근 한 달간 이 집에서는 거의 매일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경제 문제와 아들의 무직 상태, 그리고 생활 패턴의 차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울감을 호소하며 아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주변에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들 역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압박감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살인 무기가 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총기 사건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엽총은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농협을 통해 정식 등록된 유해조수 퇴치용 엽총으로 까마귀나 멧돼지 등을 쫓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합법적 총기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에서 유해조수 퇴치용 총기,
소지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과 총기 보관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합법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도 합법 소지 총기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집에 총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극단적인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칼이나 다른 흉기를 사용했다면 아들이 도망칠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총은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는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는 범행을 전면 자백하고 있으며 별다른 변명이나 합리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 간의 갈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형량을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 간의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존속살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경우이지만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기를 준비하고 5발이나 발사한 점을 고려하면 계획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장기간 누적된 가족 갈등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사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5세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35세 성인 아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상황이 큰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특히 본인도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들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들 역시 35세라는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가족 내부에서만 해결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지 않고 계속 갈등이 누적되다 보니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문제는 집안일이라고 여겨져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가족 상담과 정신건강 관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간 갈등이 있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천 총격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노인 부양 부담입니다. 65세 아버지가 35세 성인 아들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적 불평등이 근본 원인입니다. 둘째, 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의 부족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총기 관리의 허점입니다.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총기라고 하더라도 소지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족 갈등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센터에서는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갈등의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지원,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관심입니다. 이웃이나 친척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는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갈등의 끝은 결국 비극이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는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콘텐츠는 사실에 기반하되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